이번에는 대명사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1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가 나옵니다. 이 둘은 종류가 다른 것은 아니고 문장에서 명사 그 자체로 쓰이면 대명사, 그래서 혼자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지시 대명사라고 하고, 지시 형용사는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오고 그 지시하는 명사, 그래서 이렇게 명사까지 합쳐서 하나의 단위로 쓰일 때 지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this와 thes가 나오는데 가까이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단수와 복수의 형태이죠. 그래서 these are my present for dad 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주어 자리에 thes가 혼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시 대명사입니다. 반면에 Take a look at this smartphone 이라고 했을 때에는 this smartphone이 하나의 명사구이고 this가 명사인 스마트폰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지시 형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at과 those는 멀리 있는 것들을 지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수면 that, 복수면 those. 그래서 those are my pet dogs, Mary and Julie 라고 했을 때에는 이 those가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키는 형태이고 지시 대명사입니다. That coat is my brother's 라고 했을 때에는 that이 코트를 바로 앞에서 꾸며주고 있고 이렇게가 하나의 명사 단위이기 때문에 지시 형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시 대명사의 특별 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비교 표현이라고 나와 있죠. 앞에서 쓴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단수 명사는 that, 복수 명사는 those를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 봤던 것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비교 표현에서 얘기하는 것은 글 속에서 언급했었던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앞에서 봤던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대상, 물리적으로 이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경우를 얘기했다면 이번에 비교 표현에서 얘기하는 것은 글 바로 앞에서 언급했었던 무언가를 지칭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Chinese custom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Australia 라고 하면 중국의 관습은 호주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those가 가리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 공간에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앞에서 가리켰던 커스텀을 얘기하죠. 두 번째로 those who가 나오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those who는 those라는 대명사를 관계대명사절, 후로 시작하는 관계사절이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관계사 중에서 which가 아니라 who가 꾸며줬다는 것은 이 those를 사람으로 간주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일 때에는 해석을 이 관계대명사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대명사가 그 속에서 앞에서 언급했었던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요 후절의 꾸밈을 받아서 이 후절하는 그들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의미를 앞에서 찾으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heaven helps, 하늘은 돕는데 those, 사람들을 돕는다. 어떤 사람이냐면 who help themselves, 그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면 3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 제귀대명사라고 하죠. 일단 제귀대명사라고 하면 무조건 딱 셀프가 떠올라야 됩니다. 대명사 중에서 셀프가 붙는 대명사를 제귀대명사라고 하는데 제귀대명사의 다양한 용법이라고 나와 있죠. 크게 제귀대명사는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귀용법, 두 번째 강조용법, 그리고 관용적 용법은 용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굳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기대명사 용법 어떤 거 있어? 라고 물어보면 머릿속에 딱 이름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딱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귀용법이 이름이 제귀대명사인데 제귀용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메인인 용법이겠죠?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을 가리킬 때 목적어 자리에 제귀대명사를 쓴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동작을 하는 대상과 이 동작을 당하는 목적어는 다르다고 간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은 보통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의미적으로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이다 라고 하면 이 목적어 자리에 셀프 붙는 제기대명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Mary wanted to test herself. 메리는 테스트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주로 테스트한다 라고 하면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데 나 자신을 테스트하고 싶었다 라는 의미라면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주어 자리 아니고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 herself를 쓰는 것입니다. 반면에 강조적 용법은 주어, 목적어, 보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으로 제기대명사의 위치가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강조하고 싶은 명사의 바로 뒤 혹은 문장의 끝에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I had to clean those tables 라고 해도 되는데 내가 나 스스로 다른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직접 해야 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I를 강조하고 싶다면 이렇게 뒤에 myself를 붙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I myself had to clean those tables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법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기적 용법과 강조적 용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제기적 용법은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 대명사를 셀프로 바꿔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목적어 자리는 절대로 비워두면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기적 용법의 가장 큰 차이는 생략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강조적 용법의 경우에는 없어도 되지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덧붙여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큰 4번에는 의문대명사가 나옵니다. 의문대명사는 의문사 중에서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문사를 얘기를 하는데 크게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리고 사람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who, whose, whom이 있고 사람이 아닌 것을 가리킬 수 있는 대명사는 which와 what이 있습니다. 사람 먼저 살펴보면 사람의 경우에는 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주격인 경우에는 who를 쓸 수 있죠. 그래서 who sends the letter to me 라고 하면 주어 자리에 있는 어떠한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who, 주격 who를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유격은 whose를 쓰는데 whose pants are these처럼 whose가 펜스를 꾸며주는 그래서 whose pents가 하나의 명사구인 형태로 이렇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펜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도 보면 Whose are these pens? 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whose 자체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whose pens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인데 펜을 꾸며주기 때문에 소유격 형용사라고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온전히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유격 명사, 소유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의문사는 기본적으로는 whom을 쓰는 게 원칙이지만 편의상 who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who 혹은 whom did the teacher talk to? 라고 하면 이 문장에서는 the teacher가 주어, 그리고 talk to가 동사, 그리고 누구에게 말했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의문사로 바뀌어서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목적어로 볼 수 있고 그래서 whom 혹은 who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처럼 전치사가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로 의문사가 왔을 때에는 전치사와 같이 붙어서 쓸 때에는 반드시 whom만 써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who는 절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의문대명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which가 나오는데 which에 사람도 지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는 하죠. 아주 간혹 가다가 which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은 이렇게 whom이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A or B와 같이 구체적인 선택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which를 쓴다. Which are cheaper 하고 the apples or the oranges 라고 물어보는 경우에는 which가 조금 더 어울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로 what을 씁니다. 그래서 which와 달리 선택의 범위가 넓을 때 쓴다. What does she do? 라고 하면 선택의 범위가 거의 없이 그냥 그녀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그런 경우에는 what이 조금 더 어울립니다. 이제 대명사 중에서 가장 쓰임이 많은 대명사 i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시대명사 it이 나오는데 it도 기본적으로는 지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제시된 단어나 구나 문장 등을 다음 문장에서 대신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look at the tree 라는 문장 그 다음에 the tree를 가리키는 it이 쓰여서 it has no leaves 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지시대명사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에는 덜 나오는 편입니다. 두 번째 비인칭 주어가 나오는데 비인칭 주어는 말 그대로 가리키는 게 칭하는 게 없는 그런 주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날씨, 시간, 날짜, 요일, 거리, 온도 등을 표현할 때 굳이 해석하지 않는 주어입니다. 그래서 it was rainy. 원래는 날씨라면 주어가 the weather이 돼야 되긴 했겠지만 rain이라는 단어만 봐도 날씨 얘기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주어 자리를 다른 의미로 채워넣지 않고 비인칭 주어 it을 쓰는 것입니다. It was rainy in the morning, but it is sunny now. 다 it을 써도 날씨를 나타내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그 외에 다른 표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면 가주어, 가목적어가 나오는데 일단은 가주어가 제일 중요. 그리고 가목적어는 아직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부분입니다. 개념은 똑같은데 가주어 먼저 살펴보면 To understand foreign cultures is important. 이 문장에서는 주어 자리가 이렇게 투부정사구로 To understand foreign cultures까지입니다. 사실 문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영어에서는 이렇게 주어 자리가 길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어 자리가 이렇게 투부정사이거나 혹은 대절일 때에도 정말 길겠죠. that하고 최소 주어 동사 이상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투부정사나 대절이 와서 너무 길어질 때에는 가주어 it으로 주어 자리를 대신하고 이 진짜 주어는 뒷부분으로 보내준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어 자리에 쓰는 it을 가주어 it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목적어도 개념은 똑같은데 일단 먼저 가목적어다 라고 하면 문장 형식으로는 5형식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까지 있는 문장의 형태이고 여기에서 목적어가 가주어 개념과 비슷하게 너무 길면 목적어가 너무 길고 목적격 보어가 짧으면 이제 문장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가목적어 it을 써주고 진짜 목적어는 뒤로 보내준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한번 보면 Rebecca found 하고 Rebecca가 주어, found가 동사이고 to learn Chinese 투부정사구 형태가 목적어 자리에 왔고 difficult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목적격 보어는 한 단어인데 요 to 부정사 긴 형태가 목적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고 이 to learn Chinese 자리에 가목적어 it을 써주고 it difficult 하고 뒷부분에 to learn Chinese를 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목적어는 가주어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자주 보진 않지만 학년이 더 올라갈수록 더 자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개념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 가목적어는 가주어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자주 보진 않지만 학년이 더 올라갈수록 더 자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개념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 표현은 it seems that인데 it seems tha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주어 자리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t seems that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주어 자리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대절인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it seems that many people have different hobbies 라고 하면 뭐뭐처럼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주어 it은 의미가 없는 형식적으로만 채워두는 it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뒤에 있는 부분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차피 비어있는 주어의 자리니까 대절의 주어를 앞으로 보내버릴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 seems that 같은 경우에는 대절에 있는 주어를 어차피 앞에 주어가 비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내고 그리고 seem을 쓰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주어가 복수가 되면 동사 부분도 잘 챙겨서 수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있을 때에는 seems였는데 주어가 앞으로 가면 seem이 되죠. 그리고 이 대절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주어는 이미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대절이라면 주어 동사가 온전하게 있는 형태여야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어가 없어지고 동사 이후부터만 남았기 때문에 이 동사 이후 부분을 대절을 to 부정사로 바꿔서 to have의 형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 seems to의 형태로 바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many people seem to have의 형태로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번 문장도 한번 보면 It seems that ancient Koreans were clothes of natural color. 자연스러운 컬러의 천연 색상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문장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seems 부분이 주어가 현재 시제예요.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보여요. 그래서 대절에 있는 동사의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 문장 그대로 써도 좋지만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이 대절에 있는 주어를 앞으로 보내버리는 형태로 쓴다면 ancient Koreans가 비어있는 주어 자리로 가게 되고 동사는 마찬가지로 seem이 되고 그 다음에 You were clothes of natural color. 이 부분이 to 부정사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 were이라는 과거 시제를 대절에서는 썼었지만 to 부정사로 바뀌게 되면 to 부정사라는 것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쓰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제를 표현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앞에 있는 시제랑 뒤에 있는 시제랑 다른데 그냥 무작정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여기에서 이 부분이 더 과거야 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시제와 뒤에 있는 시제가 다른데 앞에 있는 시제보다 뒤에 있는 시제가 더 과거인데 to 부정사를 써야 될 때에는 꼭 to have pp 형태의 완료 시제를 써야 됩니다. 이 부분 간과하면 문제에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앞 시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냥 to 플러스 원형이 아니라 to have pp 형태를 써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울 수 있는 게 무작정 과거라고 have pp를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앞 시제가 현재인데 뒤에가 과거일 때 그러니까 앞에 부분도 반드시 같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때 강조구문이 나오는데 이 이때 강조구문은 중학교 시험 문제에 정말 단골로 나오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강조하는 말을 it is 혹은 it was와 that 사이에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자체는 it is 혹은 was 하고 땡땡땡 that 세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요소를 요 세모 자리에 넣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웬만한 모든 표현들은 다 이 강조하는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동사구만 이 자리에 올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서문이 있어요. Marathon runners raced under the burning sun. 마라톤 주자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경주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평서문의 구조에서 이 빨간색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마라톤 러너들이 경주를 하고 있는 곳은 시원한 곳이 아니라 바로 태양이 내리쬐는 곳이었다 라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면 요 문장을, 요 구문을 활용해서 it was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요 세모를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이 남은 부분 있죠? 요 남은 부분은 that 뒤에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대로. 다음 문장도 한번 보면 We need to buy a new laptop 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고 싶은 건 바로 새 노트북 컴퓨터야. 핸드폰도 아니고 바로 노트북이야. 이런 식으로 이 노트북을 강조하고 싶다면 평서문에서 이 new 랩탑을 강조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it is that 구문을 떠올려서 이 가운데에 강조하고 싶은 요소 a new 랩탑을 써주고 그리고 남은 부분 어떻게 하냐? 남은 부분 그대로 뒤에 모두 써주면 됩니다. It is a new laptop that we need to buy.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 평서문을 먼저 생각하고 이 평서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가운데 써주고 나머지는 뒤에 그대로 써주면 된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밑에 빈출 유형 한번 보면 주어진 문장을 My smartphone charger를 강조하는 문장으로 다시 쓰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내신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방금 전에 했었죠. 일단 강조 구문이기 때문에 it 하고 시제 보니까 과거예요. 그러면 was that 구문을 일단 먼저 떠올리고 그 중에서 어떤 걸 강조하냐? My 스마트폰 charger를 강조하고 싶대요. 그럼 요 강조하고 싶은 걸 가운데에 써주면 되겠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세 조금 더 뒤로 보내주고 My 스마트폰 charger 하고 남은 부분 그대로 그 대신에 빼먹으면 안 됩니다. 요 남은 부분 그대로 뒤에 써주는데 I left at the cafe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정대명사를 살펴볼 텐데 부정대명사는 부정하다, not, never의 의미가 아니라 정해진 게 없는 걸 가리키는 대명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했던 바로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 중 불특정하지만 하나 이런 걸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one, another, other, the others 등이 있습니다. one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온 명사와 종류는 같지만 대상이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I found a hobby for my free time. 요가. 나는 여가 시간에 취미로 요가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Oh, I want to have one too 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서의 one은 hobby라는 어떠한 같은 종류 중에 불특정한 하나이기 때문에 one을 쓰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복수형일 때 one에 s를 붙여서 ones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배웠었던 대명사 it과 비교를 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었던 바로 그 펜이라고 하면 it이라고 받겠지만 나도 펜 하나 사야 되는데 라고 할 때에는 불특정한 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원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another이 나오는데 another은 기본적으로 other 앞에 on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서 항상 단수 명사랑 쓰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라는 의미라서 She has another goal in her life 라고 하면 또 다른 목표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others 같은 경우에는 복수이기 때문에 s가 붙어 있고 혹은 형용사 형태로 쓰였다면 other 다음에 복수 명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명사들 혹은 다른 것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We need to care about others.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그 다음 the other이 나오는데 일단 더가 붙는 표현들은 우리가 밑에서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관용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 항상 쌤이 책에 그림으로 표현을 해줬었죠. 관용 표현.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그 중에 몇몇은 이런 식으로 가리킬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관용 표현에서는 일단 무조건 처음으로 가리키는 거는 단수일 때에 하나일 때에는 원으로 여러 개일 때에는 some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언급하는 그 하나는 혹은 여러 개는 이라고 할 때에는 one이나 some 그리고 마지막이 아닌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언급하는 무언가는 무조건 other인데 하나일 때에는 on이 붙어서 another 여러 개일 때에는 other인데 복수이기 때문에 others로 씁니다.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닌 것들을 가리킬 때에는 몇 번이고 계속 무한정으로도 another 혹은 others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 중에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가리킬 때에는 그 마지막 하나라면 남은 것은 이제 좀 특정해졌다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더를 붙여서 단수일 때에는 the other 복수일 때에는 the others를 쓰면 됩니다. 이것들 간에는 서로 교차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를 언급했다면 one, 그런데 그 다음 거는 복수로 언급하고 싶다면 others,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닌데 하나면 another,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마지막에 남은 것도 하나면 the other, 여러 개면 the others,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이 개념만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다면 밑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케이스가 한 번에 정리가 딱 되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로 둘 중에 하나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처음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이니까 첫 번째 거는 one을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거 보니까 두 개 한정이라고 하면 하나를 가리키면 나머지는 저절로 마지막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거는 the other이 되는 것입니다. There are two boys. 두 명이에요. 두 명 중에서 한 명을 원으로 가리켰으면 그 다음에 남은 보이는 마지막 보이가 되기 때문에 더를 반드시 붙여서 the other is from Canada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셋인데 세 개가 있어요. 셋 중에 하나는 가리킬 때에는 처음이니까 one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마지막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것들 중에 단수 another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another,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저절로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the other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re are, 이번에는 three boys입니다. There are three boys here. 그 중에 첫 번째는 one is from Korea.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리키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이기 때문에 another를 써서 another is from Canada. 그리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the other is from Japa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도 보면 some과 other이 나오는데 불특정한 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몇몇은 블랙핑크 팬이고 몇몇은 BTS 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블랙핑크의 팬도 BTS의 팬도 아닌 소수가 항상 존재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애초에 마지막 남은 전부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고려하지 않고 이 두 부분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특정한 다수 중에서 몇몇은 이라고 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some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끝은 아니지만 또 다른 몇몇은 이라고 할 때는 중간 것들, 그래서 others를 쓰면 되는 것이죠. I have many shirts 라고 한 다음에 some are white and others are blue 인데 화이트도 블루도 아닌 것들도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others가 마지막 전부를 가리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딱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이지만 몇몇을 가리키고 나면 이 외의 사람들은 모두 이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안경을 썼냐 안 썼냐는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 단계에서 둘 다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 there are 10 students in this room 이라고 했는데 some are wearing glasses 하면은 이제 몇몇은 이 전체 학생 중에서 몇몇은 안경을 썼다 라고 하면 자동으로 남은 사람들은 다 안 쓴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전부는 이라는 의미에서 더를 붙여서 써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맥락도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안경을 썼다 라고 하면 안경을 쓴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가 안 쓴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를 붙여야 되는구나 라고 조금 더 의미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더 세분화해서 가리킬 때 첫 번째는 복수이기 때문에 some으로, 그 다음에 중간에 몇몇은 이제 마지막은 아니기 때문에 더는 붙이지 않고 복수형으로만 others, 그리고 나머지 전부는 더를 붙여서 the others. 무조건 마지막 남은 거에만 더를 붙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there are 7 pens on the table 이라고 했는데 펜들 중에서 몇몇은 시작하는 복수이기 때문에 some are red, 그리고 또 몇몇은, 근데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더는 안 붙이고 others are blue. 그 다음 나머지 전부라고 할 때에는 the others와 같은 형태로 쓰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 외의 부정대명사들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부정대명사들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each와 every가 나오는데 each와 every는 의미적으로는 전체를 가리키지만 문법적으로는 단수 취급한다는 특징이 있었죠. 제일 먼저 1번에는 each와 every가 나오는데 each와 every는 의미적으로는 전체를 가리키지만 문법적으로는 단수 취급한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each 다음에 단수명사, every 다음에도 단수명사가 오고 이 전체도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어 자리에 쓰여서 뒤에 동사가 온다면 동사도 단수 취급을 해서 현재 시제일 때는 s를 붙입니다. 의미적으로 전체를 가리키지만 전체 중에서 개별적인 것 하나하나에도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each의 경우에는 each 다음에 만약에 전치사 of가 온다면 of 다음에 오는 명사는 of의 명사이기 때문에 의미 그대로 복수명사를 써줘야 됩니다. of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 each of의 형태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는 each가 주어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동사는 그대로 영향을 받지 않고 단수 동사를 씁니다.
2번으로 넘어가면 all가 both가 나오는데 all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만약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온다면 당연히 복수동사 써주면 되고 이렇게가 주어가 되어서 뒤에 동사가 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복수동사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all도 each와 마찬가지로 전치사 of를 중간에 쓸 수도 있습니다. 전치사 of를 쓸 수 있는데 all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of를 쓸 수 있고 만약에 of를 쓰게 되면 중간에 더와 같은 관사를 쓰고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까지 이렇게 써주는데 여기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all 같은 경우에는 of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of를 생략하게 되면 of만 생략이 되고 뒤에 관사가 붙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all people처럼 쓸 수도 있지만 all the students 혹은 all of the students와 같은 형태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all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셀 수 있는 명사 말고도 셀 수 없는 명사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을 나타내는 액체 같은 경우에도 전체라고는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all 같은 경우에는 셀 수 없는 명사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를 가리키는 주어가 됐을 때에는 동사도 당연히 단수 동사를 써야 된다는 것. 그래서 all 같은 경우에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오는지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반면에 both는 애초에 의미가 둘 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수는 오지 않습니다. both는 무조건 뒤에는 복수명사만 그리고 복수동사만 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both도 마찬가지로 of가 오면 of 다음에는 관사, 더나 소유격 같은 형태가 올 수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of가 생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both paintings와 같이 both 다음에 바로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both of the paintings 혹은 그냥 both the paintings의 형태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some과 any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some은 긍정문에 any는 부정문에 쓰인다 정도를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some은 긍정문에 쓰이기도 하고 의문문에도 쓰입니다. 의문문에 쓰일 때도 마찬가지로 약간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맥락이라면 some을 씁니다. 반면에 any는 부정문에 쓰이고 그리고 yes인지 no인지 대답을 모르겠을 약간 중립적인 느낌의 의문문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any를 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긍정문에 any가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뭐뭐라도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I can do anything for you 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의미일 때에는 긍정문에도 any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문의 경우에도 any를 씁니다. 그래서 if you know anyone to ask for help, 도움을 구할 누군가를 너가 알고 있다면 please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줘 라고 이 if절 안에서 any의 형태가 쓰였습니다.